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제가 영상을 남겨드리지 못했습니다. HLB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자, 몇몇 분이 질문을 주신 게 뭐,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린 내용이, 자, 이날이죠. 어제는 제가 분석해드리지 못했고, 이날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다른 것을 볼 게 없다. 여기에 대한 부분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보시면 네, 여기 정확하게 이 자리를 저항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1선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저는 이 평선에 대한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 이 자리 제가 설정해 드린 이 자리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항이 생긴 것은 자, 일단은 이 수급에 대한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그 모습들, 자, 캔들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도 이 라인대가 중요한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지금 이 라인대를 오래전에 제가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라인을 설정해 놓으면 여기에서 이게 라인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이, 이 라인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모습, 그러니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현재와 과거를 보면 이게 이 라인대를 체크한 것이 중요하구나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모습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라인에서 지금 이거를 예전에 설정해 두었을 때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보면 여기가 구분이 되죠. 자, 어떤 구분이 되죠? 우리가 주식 차트를 봤을 때 큰 박스를 그립니다. 여기가 뭐 상승 아니면 뭐 횡보, 하락 이런 식으로 박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주식 그 주식에 대한 차트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락과 상승 구간이 이렇게 한 박스를 이루어지는 거죠. 일봉상에서는 이게 단기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분석이죠. 지금 이 라인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라인 때는 어디? 그쵸, 여기 상단의 하단이 되는 거고요. 하단의 상단이 되는 거죠. 이 자리가 밀려 있기 때문에 밀린 부분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저항을 받고 힘이 좀 있어야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빠지고 다시 밀리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 저항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유가 여기를 저항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를 돌파를 하면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만 돌파하고 안착만 해준다 라고 하면 이거는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H1B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서는 이 밑으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추가 매수에 대한 아니면 뭐 신규 매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생각을 하시더라도 저는 아예 여기 여기나 뭐 여기나 어중땐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하시려면 물리더라도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음봉에서 밑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못하세요. 대부분 상승을 하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고선 매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상승을 하고 나서 어떻게 여기를 안착하는 것을 보고선 들어가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죠.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꼬리를 달고 안착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수든 확인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라도 손절을 쳐야 돼요.
근데 이것은 뭐 또 단기, 또 단기라고 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여기까지만 이것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여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중요한 것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반대로 자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상단 저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대한 자 이 박스 밑에 박스가 지금 여기가 상단이다, 그러니까 위쪽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밑에 쪽 하단은 어디? 여기라고 보면 되죠. 제가 예전에 설정해 드렸던 7만원대가 하단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이 박스 밀리면 어디? 이런 식으로 가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자 월봉상에서 자 대부분 장기로 보시지 않습니까? 장기로 보시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고 말씀을 드린 내용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상승하기 자 여기 보면 이 라인 때도 제가 한참 전에 설정을 해드린 이 라인 때거든요. 계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밀리면 어떻게 다음 박스 이런 식으로. 이 박스를 설정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에 대한 변동성. 분명히 시장에 비해서 강하긴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HLB는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강하다. 누가 봐도 강하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 강했던 모습은 어떻게 시장이 강하면 어떻게 생각보다 이 시장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수가 강했을 때 종목이 강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연속 상승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강한 게 아니라 올렸다 바로 빼고 올렸다 바로 빼고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HLB는 지금 자 수급을 제대로 쏠리기 위해서는 강한 시장을 이용을 한다든지 또는 아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종목만 눈에 띄게 해서 수급을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호재에 대한 부분을 아무리 기사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수급이 붙지 않으면 꼬리를 달고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위치에서 좀 더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주가가 내려오면서 주가 자체가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이게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싸더라도 아예 많이 싸든지 아니면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죠. 물량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 가격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격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한 물량과 여기에 대한 물량의 차이를 볼 수 있으니까 같은 100만 원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10주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100만 원을 매수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주 여기에서는 10주만 매수하고 여기에서만 10주만 매수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금액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순히 시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시총이 변동성에 대한 이 시총은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고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물량 우리가 개인들이 매수하는 그 물량이 똑같다. 그러니까 수량은 달라도 금액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좀 싸다라고 해서 이게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급등을 시킬 수 있는 그 위치와 그 가격과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쉽게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여기가 자 여기보다 여기 지금 많이 빠진 상태 20% 이상 30% 이렇게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무조건 생각할 게 아니라 급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안착을 하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 HLB는 지금 상승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더라도 안착.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연속성이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급등을 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일단 흔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상승이 나오고 안착하고 밀리고 이런 패턴.
상승과 하락이 이게 아니라 상승과 안착 패턴, 그 다음에 밀리는 패턴, 또는 안착 밀리고 다시 안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박스, 상단 박스와 이 하단 박스,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갇혀 있다. 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윗상단으로 박스 위로 일단 주가가 올라와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물론 매수에 대한 부분 지금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야, 이거 지금 좋은 자리 아니냐 이렇게들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주십니다. 근데 위치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쁜 위치는 아니에요. 뭐 시장에 비해서도 강하고, 하지만 저는 자 아예 이렇게 모아갈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모아가는, 그러니까 중장기를 보시는 분들은 모아가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게 모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번만 매수를 해서 들고 가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아예 그러니까 올라가서 손절을 치더라도 올라가고 나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확실하게 분할 매수로,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 없지만 분할 매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지금 이 모습은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장기를 가더라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팔려고, 자 저점에서 정확하게 못 산다라고 하면 고점을, 이 자리를 목표가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목표가 근처 좀 밑에서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거를 확실한 위치만 안다라고 하면 계속 빠지는 것보다 위에서 잡는 게 낫다. 근데 저는 이런 매매를 잘 안 합니다. 그냥 빠지더라도 좀 모아가는 매매를 하는 편인데, 조금 이 HLB를 가지고서는 빠른 수익과 또는 안전한 위치를 찾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차라리 그게 좋지 않을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도 이 위에, 근데 이 위에도 좀 내려오지 않습니까?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서 아예 확실한 자리 위에서 잡는 게 손절도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글쎄요, 이렇게 똑같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지루한 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아마 계속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